지금 야당과 여당이 같은 사건을 두고 꽤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합동참모본부 방문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공무원 이모 씨의 사망 경위가 담긴 북한 통지문의 핵심 주장들을 정면으로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북한의 통지문 부인에도 확실한 만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신을 불태우라고 확인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시신을 훼손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그러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정보는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가 가장 사실관계에 근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장혜찬 평론가님. 여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합참의 조사 결과를 받아보니까 시신을 태우라는 북한 발언을 국방부가 감청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덧붙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국방부 보고에 이 연유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를 태울 때 쓰는 기름 이야기는 나왔지만 그걸 이 피해자의 몸에 발랐다는 표현은 없었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당의 해명이 계속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방부의 입장을 완벽히 믿기도 힘들고 북한의 입장, 통지문에서 나온 입장을 완벽히 믿기도 힘들고, 예를 들면 국방부가 조사한 결과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북한 측을 최대한 선회해줄 수 있는 것을 취사 선택하고, 또 북한의 통지문에서도 지금 일부 사실은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80m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우 가까이서 우리 피해자 이모 씨의 신원을 북한이 확인한 걸로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하지 않고, 다만 이 피해자분의 시신을 북한이 태우지 않고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그 북한의 입장을 취사 선택해서 어떻게든 남북관계에 유리한 정황만 골라서 믿고 싶어 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해명이 국방부 입장을 완벽히 믿는 것도 아니고 북측의 통지문을 완벽히 믿는 것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켜보는 국민과 야당, 언론도 더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방부의 발표 사실을 신뢰하고, 그리고 북한의 통지문에서 이미 드러난 여러 가지 거짓 정황들, 80m 떨어졌다, 그리고 이 공무원이 제대로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려고 해서 사격을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거짓으로 인정한다면 부유물만 태웠다,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북한의 다른 주장도 거짓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 점에서 야당이 직접 찾아가서 해당 내용, 특히나 북한이 어쨌든 불에 태우는 데 쓰이는 기름을 쓰라는 지시까지 상부에서 받았다는 내용을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최 교수님, 네. 국민의힘이 더 국방부를 다녀오니까 이런 얘기들을 국방부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태운 것도 재차 확인했고, 북한이 3시간 동안 해상에서 끌고 다녔고, 그리고 사살이든 불을 태운 것이든 정장이 판단한 게 아니라, 일부 현장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최소 해군사령부 지시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참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합참이 저런 얘기를 했다면 저거는 공식적으로 합참이 밝혀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합참이 그렇게 밝히긴 했어요. 무슨 말이냐? 시신 훼손이 있었다고 하는 게 국방부의 공식 발표였잖아요.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국방부 뭐라 그랬습니까? 시신을 불태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통지문 보낸 건 북한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해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북한이 통지문 보냈다고 그게 100% 맞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예컨대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면피를 하려고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밝힌 내용하고 북한의 통지문이 온 내용하고 다르다고 하면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고, 국방부가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어떤 이유로 저렇게 했는지 근거는 뭔지 하는 걸 밝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근거가 명확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밝혀야죠. 그리고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방부가 만약에 합참이나 국방부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밝혀서 북한의 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이어서 국민의힘은요, 지난주 금요일 북한 통지문에 대해서 여러 개 모순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사살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첩보자산을 종합한 결과 해군의 어떤 지휘계통에 의해서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야당의 주장은 이게 통지문이 다 거짓이니까 북한에 미안하다는 사과도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님. 저는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발표 국방부가 야당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국방부가 그냥 다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청와대, 국방부는 군의 입장이니까 그걸 다 발표하면 되는데 왜 정치권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로 나오는지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이 있어가지고 정무적 판단이 개입한 시점들이 몇 번 있었다라는 의심들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이제 저 시신 훼손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사실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말을 좀 걷어들이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 정부적인 압박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 시신 훼손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과 더불어 가지고 북한이 그랬을 리 없다는 취지로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어제 사과하면서 했던 내용들의 거짓들을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런 예. 겁니다. 이 북한의 주장은 뭐냐면은 6시간 동안 물에 띄워놨다가 갑자기 사격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도망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킬로 헤엄쳐 오신 분이 아니면 또 표류해서 오신 분이 동력선인 북한 그런 함정에서 본인이 자력으로 그냥 뭐 손으로 노를 저었던지 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해가지고 뭐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보면 동력선이 따라잡지 못해가지고 쐈다는 것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나중에 시신을 어떤 식으로든지 인양한다든지 아니면 인수받는다 아니면 찾는다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부검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사실관계를 밝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주하는 과정 중에서 위협 사격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맞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상부의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조준 사격해서 때려서 맞은 것인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상당히 그 북한 측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어렵게 만든 게 뭐냐면은 시신을 소각한 겁니다. 소각하면 부검에 대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을 했느냐 아니냐 여부는 북한이 애초에 증거인멸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민주당의 국방위원장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도대체 무슨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이냐 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야당은 시신이 훼손된 건 확실하다. 국방부를 통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당에선 시신 훼손 여부는 남북 공동조사에서 밝혀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 훼손 태웠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그 문장이 빠져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 그 문장이 전체적으로 예. 이번 서해에서 우리 어업지대원의 총격 살해 사건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당 수석 부대표의 이 말이요, 이현정 의원. 네. 그러니까 결의안 여야가 합쳐서 이제 남북 규탄을 해야 돼, 북한 규탄을 해야 되는데 이 시신 훼손 문구가 있었냐 없었냐를 두고 어제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문구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여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글쎄 예전에 제가 이제 본 영화 중에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소말리아에 미군 헬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 실화를 담은 영화인데요. 그때 당시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그 미군의 시신을 끌고 질질 끌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미국 사회가 굉장히 격분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도요. 예를 들어서 총격으로 사망했다. 그거는 뭐 그동안도 사실은 박광자씨 피살 사건도 있었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정말 이 시신을 어쩌면 소각한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중세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굉장히 적대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테러 집단이나 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굉장히 어쩌면 격앙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신 소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지금 북한 사회가 결국은 정상국가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중요한 기준,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사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즉, 총격해서 사망한 것 그 이상, 시신을 예를 들어 불로 훼손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어떤 국제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문제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국제재판으로도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우리 국방부의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걸 대북 결의안에 넣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당 의원들은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북한에 시신 안 태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근데 지금 김영진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굉장히 또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도 시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건 어떤 망자에 대한 우리가 보존이라든지 또 국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별거 아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신 훼손의 여부와 그 중대성을 두고 지금 여야의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